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윤정환님 사연인데요. 인선님과 상황극을 하고 네.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인선님 연기는 해보신 적 있잖아. 연기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면서 얘기 나눴는데 연기 전공이시니까 오늘 이 사연에 좀 상황극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제가 이 사연에서 썸남 역할, 그리고 인사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큐. 혹시 모임 자주 가는 편이야? 연애할 땐 안 가는데 올해는 참여했어. 근데 거기 이성이 좀 많지 않아? 썸남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 일단 이렇게 오늘 짧게 할게요. 왜냐면 오늘 사연이 썸남에 대한 얘기니까요. 제가 소개하면서 같이 인사님이랑 대화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직장인이에요. 방송 듣다가 저의 고민을 보내봐요. 올해는 썸을 3번 정도 탔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썸을 탔는데 잘 안 될 때. 너무 많죠. 그때는 좀 마음이 뭔가 아쉽잖아요. 왜냐면 썸을 탔었을 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 번은 친한 언니가 소개팅해줬고 다른 2번은 학교 모임 가서 알게 된 분이었어요. 최근 썸남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저보다 2살 연상이고요. 만난 건 한 달 반에 7번 정도 만났어요. 한 달 반에 7번 정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다는 거네요. 이 그렇죠. 정도면 그린라이트죠. 그린라이트는 맞아요, 일단.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렇죠. 같은 학교 사람이라서 편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처음에는 선톡 자주 오고 주말에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러니까요. 선톡이 오고 주말까지 물어보고. 주말에 괜찮은지 물어보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밥을 먹거나 뭔가 한강을 간다거나 이랬어요. 저도 관심이 생겨서 시간 될 때는 만났어요. 한 달쯤 만났을 때 사귀자고 할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썸을 타다 보면 자주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누군가는 고백을 할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이다. 그러니까 혹시 여자분들은 언제 그런 걸 좀 느끼나요? 이렇게 만남의 횟수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건지. 횟수도 중요한 것 같은데 보통은 한 3번 정도 만나면은 더 만날지 말지가 약간 결정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만나는 거면은 확실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마음이 있고 네. 사연자님도 마음이 있으니까 만난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했을 거고. 그쵸. 근데 우리한테 고민이 왔다는 건 뒤에 반전이 있다. 반전이 궁금합니다. 이 청취자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썸남이 고백을 안 했던 거죠. 최근에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거는 이게 연애랑 다른 거잖아요. 썸일 때는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안 하거나 네. 내가 연락을 안 하게 되면 멀어져도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2가지 걸리는 일이 있어요. 저의 SNS 활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이성 팔로잉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댓글을 다는 걸 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인선님 같은 경우에는 썸을 탈 때 네. 상대의 SNS를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걸 좀 보시는 편이에요? 정말 첫 게시물부터 마지막 게시물까지 샅샅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이제 소통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 말하는 거에서 조금 보이고 이제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답글 다는 거라든지 글을 사진을 올리면서 올리는 글이라든지 뭘 올렸는지 이런 걸 아주 샅샅이 보는 편입니다. 좀 무서운데? 그러면 SNS에 올라온 것 중에 이런 네. 것들은 조금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떨어뜨린다는 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허세의 느낌이 좀 묻어나는 약간 자기 과시를 목적으로 한 사진이 있으면은 그런 사진들이 많은 분들은 나도 썸을 탔었을 때는 조금은 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 가는 거군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썸남도 아마 지금 사연자님의 어떤 무언가를 게시물을 봤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성이 많다. 좀 그것도 좀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그쵸. 되게 이성 친구가 더 많네 이런 생각이 들면 신경 쓰일 일을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다른 모임이 있어서 한 달 만에 참여했어요. 근데 특성상 남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썸남이 어떤 모임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대로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상황극 짧게 한 것처럼 네. 혹시 모임 자주 가는 편이야 라고 물어봐서 연애할 땐 안 가지만 올해는 꾸준히 참여했다고 했어요. 아마 이게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초반분들은 일이 끝나거나 뭔가 끝나면 나서 모임을 간다거나 아니면 취미를 하다 보면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모임에 자주 가는 편이야라고 물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경이 쓰여서 물어본 걸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거죠. 왜냐면 이제 모임이 자주 가는 편이야. 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더 나아가서 너 뭐 이런 술자리 좋아해? 너 이런 뭐 남사친 많아?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집약된.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약간 아직 그 정도의 깊은 관계가 아니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그래서 사연자님이 친한 동생이 한번 오라고 해서 간 거였어요. 갑자기 거기서 만난 분도 있냐고 묻길래 우리가 아까 상황글 하지 않았지만 이 썸남의 촉이 좀 강해요. 너무 강한데요? 그래서 나도 편안하게 만났으니까 혹시 다른 모임에 갔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이성이 많다 그러니까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손꼽 같은 질문을 하신 게 아닐까. 예리하네요. 근데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아닌데 모임에 만난 적은 있다고 했어요. 서로 알던 사람이 겹치니까 거짓말 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학교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쵸? 이러니까 정한님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연애는 하고 싶으면 했었던 거고 그쵸. 지금은 혼자라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여기서부터 상황이 반전돼요. 또 반전. 다음날 선톡을 했는데 어제랑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먼저 카톡했는데 약간의 단답의 느낌이었어요. 밀어내는 기분이랄까 대화하다가 끝내고 다음날은 연락 안 하고 기다렸는데 먼저 손톡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 손톡이 안 온다는 거는 관심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 친구는 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이 썸남이 그런 행동과 모션을 취했다는 건. 그렇죠. 내 마음과 달리 그 썸남은 이렇게 저와의 관계를 끊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유도 묻고 싶었는데 미련 가질까봐 안 그랬어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뭔가 또 톡을 하면 답장은 하겠지만 예전과 다른 그 느낌의 톡이 있잖아요. 그치. 딱 티가 나죠. 그 대화에서. 제가 조금 더 호감이 있긴 했어요. 썸남 또 적극적이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치네요. 저의 행동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만난 분들이랑 썸에서 안 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썸을 타다가 안 됐었을 때 네.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약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느낌과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썸을 탔던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주고 그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썸을 탈 때 가장 설레기도 하고 그쵸. 막 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만 3번 이러면 마음적으로 좀 지치기도 하셨을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이 썸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연자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뭔가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이제 보니까 우리 정한님 같은 경우 27살 그리고 썸남이 저보다 2살 연상이라고 했으니까 29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갈수록 그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빠르게 바뀌죠. 20대 후반부터. 그쵸.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왜냐면 이제 그 즈음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만나면 혹여나 이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20대 초중반에는 그냥 잠깐 좋으면
만날 수 있는데 연애 목적이라든지 이런 어. 거에 더 크게 관심을 가지지만 맞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결혼이라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본 게 아닐까.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건 일단 SNS에 아, 무언가가 드러나 있다. 뭘까요, 정한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뭐 저는 썸을 탈 때 SNS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요? 보게 된다면 이성이 많다 그러면 조금은 망설일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한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남사친들이 그러니까 가능성? 사연자님은 아무 감정이 없지만 누군가가 자꾸 이 사람한테 분명히 호감을 드러내거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연자님이 뭐 알아서 다 정리를 하거나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겠지만 네. 썸남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구나. 내가 생각했었을 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들은 달라요. 다르기도 정말 하지만 달라요. 생각이 좀 많아질 때 맞아. 많아지는데 이게 물어봤었을 때 아니면 솔직하게 말했었을 때 그게 좀 생각의 견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임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제 연애를 하면 그 커플 그러니까 둘만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쵸. 둘만의 관계가 중요한데 모임에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쏟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바쁜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외향적 성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인삼님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그래도 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외향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외향적인 편이다 보니까 저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색함 없이 같이 그렇게 어울릴 수 주는 있고 분이 더 나을 때가 있군요. 그럴 때가 있고 또 같이 너무 외향적이면 제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말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하는 거이 많으니까 내가 같이 가져야 되거나 그러니까요. 그럴 때도 있어서 이게 참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 마지막 썸남 같은 경우에는 성향의 차이는 살짝 있을 수 있군요. 이 썸남 분이 SNS를 안 하는 분이라면 20대 후반 남자 30대 초반에 안 하는 분도 많거든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어떤 뭔가 먹을 걸 올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노는 것들 아니면 여행 갔다 온 걸 올리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혹시 하시나요? 저는 지금 사이 인스타라는 개별 인스타는 안 하시고 개인 인스타는 지금 안 한 지 한 달 넘었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귀찮아요? 귀찮은 게 아니라 저는 갑자기 너무 TMI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제 개인 인스타가 지인들의 인스타가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제 글을 보러 오는 인스타거나 그림을 보러 오는 인스타이기 때문에 약간 사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해서 또. 그러니까 거기 올리면 뭔가 좋아요도 써주지만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창작의 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개인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분들은 뭔가 여행, 맞아요. 먹을 걸 올리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을 보니까 아니면 뭐 제보다 동생인 남자 동생들 보니까 제일 큰 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아니면 뭔가 올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음식점에 가면 여자분들은 테이블을 보면 사진이 일단 미리 세팅 한번 싹 해놓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기다려 같이 잠깐 먹지 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데 맞아. 남자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일단 먹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한 게 있었잖아요. 아까 다른 모임에서도 이성을 만났다. 이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솔직한 건데 네. 받아들이는 상대에 따라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모임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연자님은 아마 편하게 생각했겠지만 썸남 같은 경우에 다르게 생각했죠. 지금 보니까 그 말이 가장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했지만 이게 오히려 다른 걸로 받아들였던 거군요. 근데 솔직하게 말한 건 너무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썸남 분이랑 다시 뭐 혹시라도 연락을 하게 되거나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오해가 생겼군요. 오해가 생긴 오해군요. 거지. 왜냐면 나는 모임을 자주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만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모임만 나가면 새로운 썸남이 생겨서 만날 것만 같은 가능성이 약간 느껴지는 거야. 잘 모르면은. 그리고 응. 남자가 많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치.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상황극을 다 복귀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썸남분은 더 많은 질문을 했을 거고 그랬었을 때 이 대답이 썸남이 원하지 않는 대답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눠지잖아요. 그쵸. 썸일 때. 썸일 때는 솔직히 조금 그 살짝쿵 가면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신비감과 그럼 어떤 건 확실히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썸을 탈 때 네. 상대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마이너스가 된다. 전 연애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디테일하게 말할수록 마이너스다. 사사건건 물어보는 또 썸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하다 보면 어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거야. 아 그게 썸을 타다 보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만났을 때 술 한잔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솔직한 이런 토크가 되니까. 저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일단 과거 연애도 맞고 확실히 그 다음에 외향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드러냈었을 때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흥미로운데요? 들어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네네. 주관인데 연애라는 건 둘이 보낼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일 때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내가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보내야 되는데 다르다. 그러니까 뭐 모임이 많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미로 하는 게 너무 많다. 잘 연결되면 나중에 커플이 돼서 같이 할 수 있지만 너무 다른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자꾸 혼자 밖으로 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안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연애 굳이 왜 해?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봐 혹시. 그래서 뭐 이게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 물어봤었을 때 그냥 조금 다르게 말을 해도 조금 포장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썸일 때니까 뭐 그치, 이게 그치. 거짓말 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실을 말하되 조금 둥구스름하게 얘기를 해서 좀 더 알고 싶게끔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썸남이 다르게 반응했다면 그 사람이 오해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이 썸남이 그 전에 썸 때 너무 되었던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29이니까. 네. 되었으니까 또 만났을 때 조심스러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썸에서 이제 마음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마음 정리가 잘 안 됐겠지만 우리가 마음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9월이 와서 썸을 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썸남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썸남이랑 3번 만났지만 이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썸일 때. 썸일 때 관계를 끊고 싶을 때요. 그렇죠.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 지금 사실 정아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아님은 지금 사실 마음을 접지 못했어.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그 정도로 더 호감이 있었고 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한 번쯤은 더 연락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락했는데 어떤 대답이 와야 그래도 이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질문을 좀 더 해서 내가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좀 자연스럽게 뭐 해? 이게 평소에 대화하는 하듯이. 것처럼 네. 내가 이 사람이 조금 감정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잘 모르는 것처럼 뭐 해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던진 다음에 일단 만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통화를 좀 해서 통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통화를 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모임을 많이 나간 사람이 아니다. 음, 나 그렇게 남자가 주변에 많지 않다. 걱정할 거리가 별로 없다를 은근하게 많이 어필을 하면서 너에게 관심이 있다를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이 말한 이 두 가지 걸리는 일을 썸남과 솔직 담백하게 다 열어놓고 얘기해보고 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말을 하고 음. 나서도 불구하고 이 썸남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도 마음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한 달 반에 7번 정도를 만났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연에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시간 될 때는 만났어요라고 했잖아요. 시간 될 때는 만났다는 게 이제 썸남도 느꼈을 거야. 아, 이 친구가 그 수많은 모임을 나가고 남는 여가 시간에 나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럼 그런 게 있어요. 밀당 있어요 혹시? 밀당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밀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아님이 나는 그냥 되는 시간에 말했지만 썸남 입장에서는 그 빈틈의 시간에 나를 만나는 거구나.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저녁에 보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저녁에 뭐 친구들 만나야 돼요. 혹시 뭐 오전에 될까요? 아니면 일요일에 될까요? 이런 대화들이 맞아. 오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정아님은 조금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한 달 반 동안 이 사람을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SNS도 보면은 막 어디 막 호캉스 가고 그러니까 먹을 거 사진 먹을 거 올라오고 아니면 뭐 올라오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던 거나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곳에 가서 그쵸. 먹었던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유심히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의 일상에 나에게 시간을 투자할 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전화나 뭐 만남을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어필하고 내가 연애를 하면 이런 사람이 아니며 나는 이렇게 충실함을 조금 보여주면 혹시나 근데 지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분명히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썸이잖아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외롭다고요. 인선님도 예전에 썸이 잘 안 됐을 때 혹시 네. 조금 더 노력하신 적은 있어요? 노력 많이 했죠. 저는 일단 그렇군요. 한 번 꽂히면 약간 이렇게 내가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최선. 그런 주의군요. 최선을 다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후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아님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정도면 미련이 너무너무 많이 남은 상태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오래 가요. 오히려 다음 썸 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인선님의 말대로 조금 더 행동을 해보고 나서 내가 진짜 마음이 딱 정리되고 이 사람 아니다 싶을 때 그때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네. 마음을 딱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래 만난 분들이랑 썸에서 안 돼서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조금 더 설득이 되긴 하네요. 그럼 요거 하나만 알려주고 요 사연 마치죠. 네. 썸에서 연애로 갈 때 확신이 드는 어.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뭐 정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석이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확실히 시그널이 맞으니까 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연 처음에 소개했었을 때 뭐 7번 만났다 이런 네.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밤늦게 통화를 한다. 근데 인선님만이 생각하는 그 수학의 정석처럼 네. 이 썸의 정석 한 가지 알려주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도움 되지 않을까. 확실히 이제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만한 확실한 증거 뭐 네네. 1, 2, 3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나 있어요. 일단은 하루 종일 연락을 한다. 카톡이 끊임없다. 끊임없다. 나의 일상,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상대가 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밤에 자기 전에 무조건 통화한다. 세 번째, 만났을 때 날 보고 부끄러워한다. 끝났어요. 그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진짜 그쵸. 하트 시그널이 된 거고. 그럼요. 얼굴을 봤는데 되게 눈을 잘 못 맞추고 약간 쑥스러워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좋아해. 막 입이 귀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인 것 같아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한다, 카톡을 많이 한다는 거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썸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그다음 밤늦게 통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원래 연애 때 많이 하는 거니까 그쵸. 앞당겨 온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서로가 조금 이렇게 대하고 싶은 게 밤에 대하면 좀 다르잖아요. 밤에 대화하면 조금 더 뭔가 좀 더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밤이라는 게. 그때 좀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셨군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썸에 너무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아마 인선님 얘기가 청취자분들과 이 정한님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웃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요. 네. 사연 보내주신 정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꼭 썸 잘 돼서 연애로 골인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연락하세요.